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협회장이라는 자리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고, 진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걸 들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세상에 꽃들이 온갖 색깔의 꽃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다 달라요. 그 다른 거를 협회장이라고 해서 똑같은 색깔로 만들 수가 없어요. 협회장이라는 사람은 그 다른 색깔, 다른 의견을 듣고 그걸 취합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결정해서 가는, 그래서 고독한 거고 힘든 거예요. 결정해야 될 순간에는 그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방법, 어떤 선택이 협회를 위하는 거고 회원들에게 돌아갈 것인가에 포커스가 있는 거고. 안녕하세요. 오늘 박태근 협회장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 사회를 맡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명예회장 이민정입니다. 오늘 인터뷰가 협회장님 취임 1주년 기념뿐만 아니라 여기 치의신보 TV 스튜디오 완공을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그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먼저 협회장께서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강론에 앞서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소감을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1주년 소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1년간 개원일에 있었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은 많은 걸 배운 1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난해에도 취임 100일을 맞이하셔서 이런 치의신보 TV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과 지금 취임 1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100일 인터뷰를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그렇군요. 우리 협회 회모도 야구에 비유를 하면은 우리 이상훈 전임 협회장님께서 말하자면은 사회에 등판하셔가지고 갑자기 물러나셔서 제가 사회부터 구원투수로 등장하게 되었었는데, 안타를 허용하면 바로 점수를 내주게 되는, 오로지 삼진승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수비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뭐 다소 안타를 내주더라도 수비수들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100일 때보다는 안정적인 그런 피칭을 할 수 있는 8, 9회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때랑은 그런 점에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나요? 네, 그렇군요.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위기의 치과계 구원투수를 자처하시면서 출마하시고 당선되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야구로 치면 인닝이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협회 회무 정상화, 그리고 또 뭐 경영이나 진료 환경 개선, 그리고 보조 인력 문제 등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갑자기 공약 말씀하시니까 공약이 이렇게 압박감으로 작용할 줄 몰랐습니다. 일단 그 당시 선거 때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노사협약서 파기, 이외로 노사협약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잘 파기가 된 상황이고, 지금은 정상적인 회무의
돌입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진료 환경 개선이나 보조 인력 개선 등 그 외의 공약들은 사실은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앞으로도 열심히 회무성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무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 있는 반면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노사 협약서가 제대로 된 것은 처음에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무난히 잘 완료가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년 동안 협회장으로 활동하셨는데요.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또는 아주 어려웠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무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지부나 학회 방문했을 때 회원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좀 아쉬웠던 그런 순간들은 여전히 그 말하자면 내부 총질하는 세력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과 그런 갈등이 초래됐을 때 회무에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치과계가 특히나 어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지금 1년을 지내오셨고 이제 좀 현안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문제로 의료계를 압박해 왔습니다. 치과계는 헌재앞 1인 시위 그리고 헌법 소원 등을 통해서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비급여 가격 공개와 보고는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헌법소원 위헌 소송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1인 시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와의 대화의 채널도 열어두고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울산지부 허용수 회장님께서 1인 시위에 동참해 주셔서 울산에서 직접 올라오셨군요. 예, 그래서 네. 그때 든 생각이 이게 우리 지부 회장님들, 회원님들도 시위에 동참을 해서 이게 치과계가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또 하나의 그런 좋은 맞습니다. 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1인 시위도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 이렇게 1인 시위에 참여해 주셨던 모든 임원들과 다른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그냥 일회성 퍼포먼스가 아니라 어떤 성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이와 관련해서 협회에서 보낸 전 회원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유관단체 등과 공조하고 노력한 결과 비급여 가격 공개 방식의 개선이 관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개선된 방향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게 지난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회원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든지 회원들의 기대감은 어떤지는 좀 더 피드백을 받아봐야겠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밝힐 수는 없고요. 우리 비급여 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님, 이창주 치무이사님, 오철 치무이사님, 우리 치무이사님들께서 굉장히 좀 상상이 갑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그 사무국 직원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직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그 기존의 나열식 방식에서 범위 표시제로 변화된 거는 소비자 단체에서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납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 회무의 방식이 우리 협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 협회 회원 그리고 국민들 또 국가의 재정 이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우리 회무도 먹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이 구인난입니다. 우리 치과의사가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치과 보조 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개원이로 30년을 일하다가 협회장에 대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30년 동안 가장 그 힘들었던 부분이 직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협회장 하면서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1년 동안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더 악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회 전반적인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 있고 또 힘든 일을 기피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맞물려서 맞습니다. 지금 최악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아닌가. 앞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 단체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도 구인 구직 사이트인 치과인 런칭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관련 임직원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또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만 글쎄요,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 섞인 시선들도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떨까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그 9월 32일 협회 구인구직 사이트가 이제 런칭이 되는데 치과인이 그 근본적인 구인구직 사이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치과계 인력 시장이 새롭게 선순환으로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회원들이 지금까지는 그 구인구직 광고비로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장님께서 그동안 복지부와 국회 등을 오가며 치과계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계신데 가장 중점을 두고 그 관련 인사들에게 설득하는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파노라마 촬영이 구강검진의 필수 항목으로 지정되는 부분, 그리고 어리범 수가를 현실화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고, 또 우리 10년간의 우리 치과계 수건 사업인 국립치과의연구원 설립 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대관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대관 업무를 하고 계신데 대관 업무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또 보람 있었던 점이 있을까요?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대관 업무를 나갔을 때 우리 협회의 위상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위상이 추락해 있다라는 사실. 일단은 우리 협회의 여론이 한 목소리를 내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관료사회나 국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 단체에 있어서는 일단은 경계를 하게 되고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부 총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긴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단합하는 모습들은 시급하게 해결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수적으로 뭐 다른 의료계 단체에 비해서 수적으로 열세이긴 하지만 한 목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강한 단체가 될 수 있다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람 있었던 일은 그 올해 강원도 동해시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이재민들이 발송했을 때 우리 이동치과 진료 차량이 네, 출동을 맞습니다. 해서 네. 봉사활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김부겸 총리님을 네, 그 당시 국무총리셨죠. 네, 국무총리 김부겸 총리님을 만나게 돼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걸 인연으로 해서 우리 그 77차
정기대원총회에서 총리님께서 비록 영상 축사이긴 네, 하지만 네. 축사를 보내주신 네. 거가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벌써 임기가 내년 4월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할 회무 우선순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회원들이 병원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찾아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그 다음에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부분, 그리고 파노라마 구강검진 때 필수 항목으로 넣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아까 말씀하신 과도한 행정 규제를 완화해서 개원이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가 협회장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과계 현안들과 관련해서는 국립치과연구원 설립 문제라든지 자율징계권 확보 같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갈수록 우리 회원들이 협회에 가입하는 비율 같은 게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10월 달부터 우리 본과 4학년들 예비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그 협회를 소개하는 그런 강연 일정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끊임없이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 회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회원협회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해서 절대 이게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야구로 비유하자면은 8회에 이제 접어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초심을 다잡으면서 남는 임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치과계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과 함께 소통한다는 점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실은 협회장께서 처음 취임하시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순신 장군의 양무후남, 시무국가 이런 말씀을 패러디해서 양무회원, 시무협회, 회원이 없으면 협회도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변함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느낀 거는 이런 협회 내부뿐만 아니라 이런 협회가 우리가 좀 더 외연을 확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협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철학을 또 말씀해 주셔서 더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협회장님과 정책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협회에 바라는 점들도 제가 질문을 드렸고 협회장님께서 또 진솔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은 좀 당연히 그렇겠지 그런 내용도 있었고 어떤 점은 또 협회장님으로서 그동안 1년을 지내면서 또 이런 또 생각을 하셨구나 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치과의사 회원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해신보 TV